예, 분당갑 출신 안철수 의원입니다. 외교부 장관께 ODA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그 해외 국감에서도 질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ODA 예산 4조 원 정도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 수 있는 지표가 국민 총소득 대비 ODA 예산 비율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0.16%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떤가? OECD 국가 중에서 이 ODA에 기여하는 그런 나라들의 평균이 0.3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셈이죠. 그리고 또 전체 그 기여국이 29개국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25위입니다.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그 무상 원조 비율입니다. 사실 회원국들 무상 원조 비율 평균이 94%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냐? 6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제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대표하는 그 ODA가 양적으로도 부족하고 구성면에서도 무상 원조 비율이 낮다. 이런 두 가지 문제점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지난번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하면서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국정과제 99번으로 국격에 걸맞는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그걸 포함을 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 장관께서는 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그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늘려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앞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런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에 맞춰 볼 때 우리 ODA 규모가 작다는 저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GNI 비율 0.16% 정도 예.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OECD 국가들의 평균은 2배가 넘습니다. 0.33%.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상 원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통합적인 ODA 정책 펼치는 것에 대해서 외교부가 앞으로 계획을 가지신 게 있는지요? 네, 그동안에 저희가 ODA를 이제 예산을 그 나눠 쓰면서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의 개발 협력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과 많은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이제는 좀 내실을 기하면서 저희들이 이런 기후 변화라든지 또는 디지털 전환 그리고 보건 의료 그리고 교육 문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실속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이러한 그 무상 원조 이것을 저희가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그 다음으로 지금까지는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전체적으로 이 ODA가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과도한 행정 비용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죠. 저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국무총리실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전체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그 재외공간 말을 들어보니까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원하는 그 프로젝트를 선정을 할 때 재외공간에 문의가 와서 이거는 그 국가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외교부 이외에 또 다른 부처들이 ODA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이 현지 공관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보면 이 해당 국가에서도 원하지 않는 사업들이 이 ODA로 진행이 되거나 또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에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게 우리 국가에 대한 그 신인도를 올리는데도 별로 도움도 되지 않고 우리 기업과 연계되는 것도 별로 그런 효과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저 현지 외교관 말씀이 이렇더라고요. 우리 외교 역량 극대화를 위해서 현장에서 원팀 코리아가 되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 이 ODA 분야에 여러 한계가 있는데 타부처들 독자적인 활동이 많아지면서 중복적인 행정 비용 수반되고 진출 기업들과 조율도 쉽지 않다. 그래서 참 많은 ODA 예산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게 아쉽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저는 외교부와 코이카가 중심이 돼서 이 무상원조 ODA가 통합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보니까 다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그 국제개발 협력 업무들이 한 곳에서,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통합 관리하는 그런 형태, 이런 식으로 선진국들은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고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저 존경하는 안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인 ODA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계부처와 이제 긴밀히 소통하면서 가능한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어떤 중복적인 낭비라든지 이런 것을 피하고 시스템을 효율화할 수 있는, 그래서 원팀 코리아를 만들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ODA 추진을 위해서는 역시 우리 내부 이런 조직 그리고 협력 체계 이것부터 잘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사실 그 국제사회 기여 중에서 ODA 이외에도 중요한 걸로 글로벌 펀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펀드가 여러 질병들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여기서 신인도를 쌓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바이오 산업에서 국제 표준이나 규칙을 세우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좀 전략적인 부분들인데요. 그 저 표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적습니다. 미국 60억 달러, 프랑스 16억 달러, 독일 12억 달러, 일본 10억 달러. 근데 뭐 한국은 1억 달러입니다. 근데 그게 그 수준이 그 아래 표에도 나옵니다만 우리가 그 전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다 거의 4배로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굉장히 네, 말씀하신 대로 3년 동안에 2,500만 불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1억 불로 글로벌 펀드에서 한국이 공유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한국이 상당히 큰 그 글로벌 펀드에 기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그 180개 나라 중에 180분의 1에 해당을 하고 또 선진국은 보통 뭐 10배 이상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가능한 한 이런 글로벌 펀드를 비롯한 이런 그 세계 질병 퇴치 그리고 보건 의료와 관련된 기여를 앞으로도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